안녕하세요, 폴린입니다. 안녕하세요. 포포입니다. 안녕하세요, 니나입니다. 폴폰이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체크인 먼저 작성해 주세요. 네, 네. 저희 그럼 다음으로 일단은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네. 거였어요. 니나님은 어떻게 하면 도전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음, 푸푸님 말대로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일단 그 상황에 나를 몰아넣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말 들어보니까. 두 번째로는 저는 그걸 가져가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해보고, 그걸로부터 뭔가 그 다음을 생각해야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인사이트를 어떻게든 얻긴 하잖아요. 뭐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얻는 것까지가 뭐라 해야 되지?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도전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음, 맞아, 맞아. 음, 맞아, 맞아. 포프님 노션 좀만 내려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맞아, 맞아. 근데 제가 최근에 본 거는 아니고, 그런 소설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막 자기 살 때는 뭔가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자기 가족들 다 화목한 줄 알고 이랬는데 여행을 가서 갑자기 사막을 뭔가 헤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실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깨닫고, 아,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사람들한테 잘해줘야지. 이렇게 하고 왔는데, 현실에 다시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자기의 관성대로 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처음 뭔가 도전하고 그 뒤에도 계속 연속적으로 해서 뭔가 내 굴레나 아니면 내 삶을 바꿀 수 있게 뭔가 계속 뭔가 자극을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영화인가? 이름이 뭐예요? 저도 보고 싶어요. 그거 소설책이었거든요. 아, 소설책이에요? 이거 봄에 나는 없었다. 에거사 크리스티 에거사 크리스티 되게 유명한 사람 장편 아닌가? 소설. 이 사람이 그 검은 고양이 같이 뭔가 그런 스릴러 쓰는 여자인데 이 소설은 좀 그런 거였어요. 사실은 에, 자기 삶이 되게 행복하고 평탄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기는 주변으로부터 다 미움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네, 약간 이런 음, 충격을 주는 그런 스릴러 내용이었어요. 오리엔트 특급 살인 쓰신 분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구나. 검은 고양이는 뭐지? 그거는 그 에드거 앨런 포? 아, 맞나? 그런 것 하여튼 이게 중요한 게 같아요. 아닙니다. 음, 어, 근데 어떻게 보면 내 포프님이 도전을 실패하는 이유가 그, 일단 도전을 시작하지는 에너지를, 그러니까 도전을 하고 싶다고 마음먹는 순간과 시작하는 시기가 달라서 에너지가 떨어져서라고 얘기하셨었잖아요. 근데 도전을 네. 성공시키는 방법은 좀 리텐션을 높여주는 걸 이야기해 주셨네요. 그냥 둘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러면 저 좀 이어서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좀 더 그 주장에 대해서. 아니요. 그냥, 사실 둘 다 중요하긴 한데, 뭔가, 포프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뭘까? 둘 중에서? 저는 처음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처음 시작, 처음 시작해서, 제가 이런 습관에 대해 관심이 많아진 게 처음에 제가 고등학교 때, 근데 니나님도 같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무슨 약간 학교마다 막 보건쌤인데 좀 상담쌤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알려주신 방법인데 습관을 만드는 방법이 자, 21일 동안 같은 일을 반복을 하면은 그게 제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 꾹 참고 하면은 그게 제 습관이 되고 그 21일
금액이 넘으면은 저한테 어떤 보상을 줘라. 그러면은 그 습관을 만드는 너만의 뭔가 방법, 무기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21일 동안 무언가를 해보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습관을 한 만드는 거. 갑자기 든 생각이 저 약간 예전에 친구가 달리기 할 때 처음에 한 10분 정도만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팔다리가 움직인다고 별로 안 맞아. 힘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런 거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도전에 성공하는 방법은 그 저는 되게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건 제 방법론일 수 있는데 계획과 구체적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저 진짜 그거 공감. 네. 그냥 가볍게 시작하는 거. 제가 향수 창업을 4년 동안 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실패도 있었지만 성공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가 창업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은 없었고 그냥 입생로랑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창업을 시작했거든요. 약간 그게 새로운 도전을 할 때 그냥 왠지 이거 시작하면 입생로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해보지 뭐. 그럼 제품을 만들어야겠네? 오케이, 제품 만들어보자. 너 어떻게 만들지? 아, 공장 찾아가 봐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새로운 도전을. 그냥 그렇게 엄청 먼 미래, 그러니까 제일 큰 야망의 점을 찍어 놓고 그냥 저 멀리에 내 큰 목표가 있네? 라고 한 다음에 내 발끝을 바라보면서 그럼 어떻게 걷지? 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걷고 있는지를 신경을 안 써버리는 거죠. 이게 어, 저는 저만의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킥하기 제일 쉬운 방법이었어요. 저 근데 제일 큰 야망의 점을 찍어두는 부분 되게 공감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일 큰 야망의 점. 음,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에서 웹툰에서 그랬거든요. 그 어떤 길을 잃으면 남산타워에 가고 싶으면 남산타워가 어디 있는지 보고 걸어가면 된다고 약간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 제일 큰 야망의 점이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음, 맞아. 그 뭔가 다시 뭔가 실패의 원인 아니면 사람들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원인으로 돌아온다면 그런 건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아, 저기 남산타워가 보이는데 남산타워를 보고 내 눈앞에 보이는 제일 가까워 보이는 길로 걸었는데 남산타워가 나에게서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나 남산타워로 가는 거 실패했어. 오늘 못 가겠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게 실패인 것 같아요. 맞아. 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좀 계속 나오는 거는 뭔가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지속하게 만든다를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네, 관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구체적으로 보면은 저희끼리 의견이 조금 갈리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 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그게 각자 도전을 성공하면서 성취하는 게 음, 달라가지고. 근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방향성과 목적이 어딘지 아는 거? 음,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는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 저번에도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큰 목표가 있고, 그걸 잘게 나눠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위기를 뭐 넘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니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스쿠버 다이빙 하시면서. 음, 그래서 저희도 뭔가 사람들이 뭔가 그런 에너지가 있을 때, 그 도전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있을 때
자기의 진짜 큰 자기 진짜 야망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 야망을 쓰게 하고 그거를 위해서 그걸 도달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뭔가 내가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하는지 뭔가 리스트업하고 그거를 어떤 기간을 세우고 뭔가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하고 뭔가 명료하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뭔가 AI로 뭔가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면 어떨까 싶기도 음. 하네요. 저도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 솔루션을 지금 얘기하는 게 옳지 않을 수 있긴 한데, 저도 포프님 얘기 들으면서 떠오른 게 약간 콴다 같은 성장 모델을 생각을 했어요. 혹시 콴다 아시나요? 그 콴다 그 수학 문제 풀이해주는 그거 네,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콴다를 수학 문제 풀어주는 AI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수학 문제 풀어주는 AI가 맞아요. 근데 걔네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AI인 척을 하고 사람들이 수학 문제를 사진 찍어서 질문을 보내면 직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빠르게 수학 문제를 풀어서 답변을 보내준 거예요. 그렇게 어, 하고 그 데이터를 쌓아놨다가 그거를 머신러닝을 돌려서 AI를 만든 거거든요. 그것처럼 네. 저도 그냥 대단하다. 포프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거죠. 어떤 우리가 보기에는 AI나 어떤 솔루션처럼 보이는 어딘가에다가 누군가가 예를 들면 나는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 싶어라는 꿈을 적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막 그걸 보고 야 디지털 노마드가 되려면 지금 당장 뭘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당신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첫 번째 미션을 주고 그 다음날 두 번째 그 사람 미션을 뭔가를 저는 제일 잘한 게 이건 것 같아요 라고 답변이 오면 야 이걸로 어떻게 디지털 노마드가 될 수 있을까 우리끼리 막 얘기한 다음에 다시 답변을 주고 이런 거를 뭔가 인간지능으로 하다가 이런 데이터들이 하나둘 쌓여서 이걸 머신러닝을 돌려서 그 다음에 콴다 모델처럼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들으면서 너무 재밌는 생각 같아요. 마치 어, 무한도전에서 커피 자판기 안에 사람 들어가 있는 것 마냥. 예, 어, 이게 왜 진짜 이러냐면 챗GPT가 처음에 챗GPT한테 에이전트한테 우리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 대답에 인간의 대답도 섞여 있었대요. 그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제가 갑자기 설명하기 시작하면 좀 복잡해지는데 제가 최근에 AI 섹터 담당해서 투자를 좀 담당하게 돼가지고 아무튼 그 그러니까 엄청 큰 언어들을 막 가르친 데이터에다가 얘가 잘 대답을 하도록 사람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 순간이 와요. 챗GPT도 그렇게 만든 건데 그때 최고의 대답은 결국 사람이 한 대답이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나님이 나 퇴사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 사람이 챗GPT인 척을 하면서 뭐 퇴사는 뭐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답을 사람이 계속 대답을 해주고 그거를 다시 머신러닝한테 자 이렇게 대답하는 게 베스트 대답이야로 가르쳐주는 과정이 있었어요 실제로 챗GPT도 결국엔 인간이 대답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AI에도 재밌다. 그렇게 우리가 인공지능인 척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 도전에 어떻게 방법이 있을지 스스로 찾아내도록 그 헬스장 PT 트레이너처럼 해주다가 그 데이터를 우리가 쌓아놓은 걸 가지고 우리만의 머신러닝을 만들 수도 있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심심이 같지만 심심이 같은 버전의 뭔가 그 도전을 도와주는 그런 우리가 AI를 만들 수도 있지. 그러면 유저 행동 분석 이런 거 해가지고 맞아. 유저가 이런 대답을 하거나 하면은 이런 대답을 뿌려준다 이런 음. 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따지면 저희가 이루다 같은 걸 만드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영혼이 없는 거를 음. 깨달으면은 자기 도전을 도와주는 애라고 생각을 할까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루다 얘기를 한 건데 그 챗GPT랑 이루다랑 같은 거거든요. 그 음, 챗GPT도 챗봇이고 이루다도 챗봇이에요. 근데 기획자가 이걸 페르소나를 뭐로 잡았고 정책을 어떻게 잡았느냐의 차이인 거거든요. 네. 챗GPT의 컨셉은 똑똑한 비서, 똑똑한 그 전문가가 페르소나고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정확한 대답인 것처럼 신뢰성 있게 대답하는 컨셉인 거예요. 그리고 이루다는 음, 그 사람들의 대답에 대해서
그 최대한 20대 초반 여성인 것처럼 그리고 재미나게 대답을 하는 것처럼 이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 방향성에서 뭐가 다르냐면 챗GPT 같은 경우에 제가 어, 내가 도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우리 뭐 일단 시작을 하시고 목표를 정하고 계속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고 이루다라는 페르소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도전을 하고 성공하고 싶어 라고 하면 정말? 어떤 성공을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줘 라고 이루다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정책이 다른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AI임에도 불구하고 말투와 그 우리가 원하는 페르소나에 따라서도 영혼을 담아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미안해요. AI로 이야기가 너무 새어나가 버렸네. 저는 근데 그거 AI로 안 음, 하고 왠지 그거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챗봇 있잖아요. 챗봇이 아니라 그 저희 고객센터 같은 거 가면 알고리즘으로 막 이렇게 네. 하잖아요. 고객 문의. 그런 식으로도 뭔가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음, 그것도 맞아. 되게 그냥 저희 금방 구현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런 다음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뿌려주고, 음, 주기적으로 너 이거 목표 어떻게 됐어?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러니까 그런 솔루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지금은 포포님 혹시 마이크가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 제 숨소리가 들렸나요? 굉장히 그 용숨을 쉬셨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어, 뭔가 다시 저희가 이야기하던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그 대신 이 솔루션 단계로 넘어가려면 저희 셋이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아직은 큰 목표만 정하고 무계획하게 계속해서 그 사람이 도전할 수 있도록 킥하면 도전에 성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엔 퍼프님은 큰 목표를 잡은 다음에 작은 목표들을 세우도록 하고 그걸 달성할 때마다 보상을 주면 리텐션이 높아서 도전에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거를 뭔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보상을 더 줄 건지 이게 더 도전에 성공시킬 건지 아니야 방치하는 게 좋은지 계획을 세우도록 킥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무계획하더라도 킥하는 게 더 좋은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좀 더 지금 단계에서 구체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의견이었는데 제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니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근데 그 플리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점을 한 번쯤 정리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이런 저희가 다루는 지금 이 키워드, 도전이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각자의 삶의 경험도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적어도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약간 이런 게 우리는 효율적으로인 그런 방법론이라고 생각한다 정도의 지점은 한번 정하고 가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도전이랑 뭐, 왜 정적이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 어떤 종류의 도전을 다루면 좋을지 정해보자 다음에 오늘 얘기한 거 그냥 한번 정리하는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포프님이 사회자 분이신데 죄송해요 자꾸 끼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포프님이 가져오신 두 개의 주제가 있었잖아요. 저희 각각 네. 세 가지의 의견을 한 줄로 정리하는 과정을 가지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니나, 포프, 폴린이 하나씩의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이거를 그 도전을 실패하는 이유 한 줄을 셋의 의견을 합쳐서 한 줄, 도전을 성공시키는 방법 셋의 의견을 합쳐서 한 줄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종류의 도전을 다루면 좋을지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네, 좋아요. 음.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일단 그거를 합의를 해야 되는 네, 거죠? 합의를 해서 셋의 의견을 어, 합쳐서 한 줄을 그 포프님이 적어주신 어젠다 바로 아래에다가 한 줄을 딱 완성시켜보면 어떨까? 그러면은 일단은 도전을 실패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근데 다들 그냥 거기로 모아진 것 같은데 처음에 도전을 애초에 안 했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다?
어떠세요? 일단 도전 실패 원인. 원인 일단 여러 개 적어보고 거기서 저희가 네, 좋아요. 네. 지금까지 나온 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리텐션을 가져가지 못해서, 그러니까 또 도전을 하나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한 줄로 말하랬지? 잠깐만요. 실패하는 원인. 그러니까, 이미 쓰셨네요? 네. 일단 도전을 시작하지 않아서, 도전을 연속적으로 성공할 때까지 하지 않아서. 네,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닭이 아,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일 것 같지만, 아니면 저 두 개의 문장을 합쳐서 저희가 셋이 공감하는 한 줄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음, 근데 합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결이 달라서. 저도. 네. 어차피 이 저희가 잡아야 되는 꼭지가 약간 이건 것 같아서. 네. 음, 근데 이거를 이 두 가지로 그냥 두 문장으로 정리하면 안 되나요? 음, 지금 뭔가를 결정을, 오히려 그 하나로만 정하는 게 오히려 좀 너무 협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어차피 도전의 구성 요소가 결국에는 도전을 시작하고 그 연속적으로 성공할 때까지 한다.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잖아요. 음, 좋아요. 도전의 구성 요소 자체가. 셋이서 이것에 네. 공감했다면 저는 이걸로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도 폴리님 좋아요. 네, 공부하셨나요? 저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러면 방법? 성공 방법. 근데 다 대치된다. 일단 하기, 이런 거 아니에요? Just do. 일단 하기. 일단 해.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도 대치되는 것 같은데, 네. 리나님은 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작은 목표들로 태스크를 쪼개서 시작을 하는 게 우선이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거를 작게 쪼개서 하자라는 거고, 네. 폴리님은 일단 계획 없이 일단 시작하자. 이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뭔가,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네. 그 도전 어떤 목표를 작은 목표들로 잘게 쪼개는 거는 음. 그다음의 일인 것 같고, 저도 폴리님처럼 무언가를 도전할 때는 일단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하고 내가 그거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든 어쩌든 일단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저는 갑자기 여기서 이 도전 성공한 방법의 예시였던 포포님이 얘기했던 대로 아까 그랬잖아요. 해외로 뭔가 직장을 이직을 하든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이 일단 비행기표를 사면 하게 된다. 이런 것처럼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라는 표현이기도 한데 어 뭐라 해야지? 시작한다. 그러니까 어감의 차이인데 돌이킬 수 없게 저질러 버린다. 상황에 몰아넣는다? 상황에 뭐라? 아까 문장은 그대로 남기고 아예 다른 문장으로서 상황을 일단 저질러 버린다라는 문장이 하나 더 있고 그거에 대해서 둘 중에 어느 게 더 저희에게 어울리는 단어일지를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전 두 번째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어떤 상황에 그냥 던져버리는 것의 의미로서. 일단 저질러 버리는 게 네, 그게 제 두 번째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네. 일단 저질러 버리는 게 그리고 더 그 엑셀을 크게 밟는 것 같아요. 맞아. 엑셀을 완전 왁 밟아버려야 돼. 엑셀이 너무 돌이킬 수 닫혀 없게. 어. 있어. 그러면 가로치고 돌이킬 수 없게라고만 하나 적어놓을까요? 저희가 왜냐면 몇 주 뒤엔 까먹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어. 맞아. 이 어감을.
그리고 저는 구체화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구체화해서 작은 것부터 차근히 쌓아. 그리고 저 오늘 집에 오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연초에 세웠던 그 마음과 도전 자세로 뭔가 지금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처음의 마음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맞아요. 그거 그런 진짜 중요한 생각이 것 같아. 들었어요. 음, 근데 지금 이거를 하는 이유가 약간 그건 거죠. 이거를 어떻게 가장 축약된 버전으로 우리가 나중에 기억할 수 있도록 적어두는 게 지금 목표인 그러니까 거죠?